안녕하세요. 온라인 과학 수업입니다. 오늘은 다음 등교 개학일에 있을 논술 수행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수행평가 방식과 문항별 설명, 그리고 간략한 복습, 공부할 내용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행평가 방식입니다. 간단한데요. 평가 시간은 40분인데요. 이유는 선생님 입시로 책상 정리, 문제지 배부, 답안지 배부, 그리고 시험 끝나고 답안지 걷는 시간 등 이 등을 고려해서 5분 정도 시간을 여유 있게 두었습니다. 또한 평가 후에 답안지와 문제지 모두 제출하고요. 이게 주의할 사항인데요. 검정색 혹은 파란색 볼펜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샤프, 연필, 다른 색깔의 볼펜, 수정 테이프 등은 일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어떤 시험을 치르든 간에 서술형 평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따라서 이때 허용되는 필기도구 외를 사용했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해 주세요. 네. 만약에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틀렸을 경우에는 틀린 부분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이는 뒤에 답안지 작성 요령에서 마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문제는 크게 8개 문항이 제시될 거고요. 이 중에서 말했듯이 6개 문항을 무작위로 선정을 합니다. 또한 그 문항 안에서도 변형이 가능한 문제들을 낼 거고요. 이유는 각 반별 6개의 반이 모두 비슷한 난이도로 시험을 볼 수 있기 위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페이지는요, 실제 평가에 사용될 답안지입니다. 작성 요령을 잠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리고 번호, 일은 제대로 써줘야 되고요. 다음은 답을 쓰는 요령인데요. 문제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답을 원고지 작성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틀렸을 경우에는 여기 이 부분처럼 두 줄을 긋고 옆에서 다시 새로 쓰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두 줄 긋고 새로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혹은 기타 등의 이유로 답안지 교체를 원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교환하고 싶은 사람은 다시 받아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문항 주제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문항부터 설명을 해 볼게요. 자, 1번 화성암의 생성 과정과 대표 화성암의 특징인데요. 필기를 미리 해 두었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성암은 어떻게 생성된다고 했나요? 네, 마그마가 식고 굳어져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성암에는 두 종류가 있었죠. 지표에서 식으면 화산암, 지하에서 식으면 심성암이 있고요. 이 둘의 대표적인 예는 각각 현무암과 화강암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두 암석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핵심인데요. 좀 더 힌트를 주자면 옆에 써 있듯이 암석의 색깔, 그리고 광물 알갱이의 크기에 유념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퇴적암의 생성 과정과 특징입니다.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이고요. 또한 이 퇴적암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층리, 두 번째는 화석이 있었는데, 바로 이 층리와 화석이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변성암의 생성 과정과 특징인데요. 변성암은 기존의 암석이 지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받아서 성분이 변해 만들어지는 암석이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속에 있는 광물 알갱이들이 수직으로 압력을 받아서 찌그러진 줄무늬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엽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염리가 무엇이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면 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해됐겠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입니다. 화산암과 심성암의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에서 잠깐 설명을 했을 겁니다.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만들어지고요. 온도가 지하 깊은 곳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빠르게 식어서 굳어집니다. 또한 이렇기 때문에 알갱이의 크기, 즉 광물 크기가 작고요. 심성암을 보도록 할게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요.
지하 깊은 곳은 온도가 높으니까 천천히 식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물이 크다라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표에 서술 내용을 서술식으로 잘 쓰면 좋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퇴적물에 따른 퇴적암의 종류, 특징, 그리고 생성 장소인데요. 대표적인 퇴적물은 자갈과 모래와 진흙이 있습니다. 이 퇴적물의 특징을 비교한 표가 아래에 있고요. 자, 자갈은 어떤가요? 다른 거에 비해서 크고 무겁죠. 진흙은 다른 거에 비해서 작고 가볍습니다. 그리고 자갈이 주로 퇴적돼서 만들어진 퇴적암은 여감이고요. 모래는 사암, 진흙은 셰일 혹은 이암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리고 무겁고 큰 자갈은 다른 퇴적물에 비해서 멀리 못 떠내려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곡 주변과 해안가에 많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암석이 되며 어디에 주로 그리고 왜 거기에 만들어지는지를 유념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교과서 29쪽을 참고하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6가지 암석이 있죠. 1번부터 6번까지 암석이 있는데 문제에서는 이 중 3가지를 랜덤으로 뽑아서 출제할 겁니다. 해당 암석을 아래에 있는 순서도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도에 각각 1번, 2번, 3번, 4번, 5번 기준이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도 3가지 암석을 관찰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나머지 암석들을 분류해주면 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네. 기준을 세울 때 여기 있는 순서도 내용들을 참고해도 좋지만요. 그보다도 내가 본 특징, 내가 요 암석을 봤을 때 관찰한 특징, 드는 생각, 이거를 기준으로 세우는 게 더 좋고요. 어떤 암석이 나올지 모르니까 6가지 암석을 우선은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런 특징이 있구나를 생각하면서 복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거를 또 서술식으로 답안을 쓰기 어려워할지도 몰라서 약간 작은 팁을 주자면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위 세 강물을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무엇이다. 이에 해당하는 암석은 몇 번이고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다. 식으로 서술을 하면 자연스럽게 답안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7번째 문제 주제입니다. 광물의 특성 비교표를 이용하여 광물 구별하기인데요. 아래 나와 있는 이 표가 바로 광물의 특성 비교표인데요. 지금은 빈칸인데 선생님이 그 문제를 낼 때는 여러 가지 특징, 가상의 암석 5가지의 특성들을 써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를 보고서 몇 가지 암석을 구분하는 방법을 서술하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 예시입니다. 진짜 문제가 아니고요. A와 D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몇 가지가 있느냐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A와 D를 구분하는 식으로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과 같은 특성이 무엇이 있고 다른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표에서 이를 잘 찾아서 방법을 서술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인데요. 6번 문제와 같은 유형이고요. 이번에는 광물을 분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의 광물 3가지 특성을 정리한 표를 문제로 낼 거고요. 표에서 특징 2가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특징에 따라서 광물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요. 이에 맞게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표를 해석해서 적절한 특징을 고르는 것이 핵심, 문제를 푸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논술 수행평가 대비학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속 필기 내용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 말로 한 설명 안에 많은 내용이 도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반드시 이 영상 참고해서 각자 만족스러운 수행평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수업을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